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일러 급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1번 볼까요?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의 몇 급수를 구해라. 그리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을 오차가 0.001 이것보다 작게 근사값을 추정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선 같은 문제고요.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걸 계산해야 두 번째 이걸 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이 값의 근사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분을 우리가 문제로 이렇게 받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은 무엇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 될까? 즉 이것의 원시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원시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라는 것이 이런 적분을 계산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을 급수로 표현을 할 텐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그 테일러 급수를 계산해서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미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2의 x승이 그 맥클로린 급수하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같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걸 쓰면 됩니다. 2의 x승 하는 것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하고 같아요. 모든 x에 대해서 같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세모라고 하면 여기가 세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세모의 모양을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가지고 와도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가지고 오면 돼요. 이 세모 자리에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걸 급수 모양으로 바꾸면 여기 세모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은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세모의 n승 마이너스 x제곱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고요. 그렇죠? x제곱의 n승이 있는데 x제곱의 n승은 x의 2n승이죠. 그래서 이 모양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이렇게 급수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지수함수를 급수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 적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할 텐데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걸 적분할 텐데 이제 이 급수를 가지고 와서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dx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인티그럴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풀리니까 이 무한급수에 관한 것도 항별로 적분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인티그럴 하는 기호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함수를 항별로 적분하고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있어야 되고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적분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데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건 곱해진 상수니까 그냥 곱해두면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분해야 되는 값은 x의 2n승 이것만 적분하면 됐죠. 적분할 거니까 n이 0부터 가는 거 바뀔 거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n이 0부터 가면 되고요. 우리 미분할 때는 사라지는 항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적분할 때는 사라지는 항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로 시작 부분 똑같이 쓰면 됩니다. x의 2n승을 적분하면 공식 하나씩 더하면 되죠.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다 됐죠. 그래서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부정적분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걸 급수로 표현 안 한다면 우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그냥 어떤 형태로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함수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우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알죠?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예, 미분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이 함수가 되는 것을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승 d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을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여기 x까지 적분이니까 x를 여기 t 자리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예, 결과 이걸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시함수는 기초함수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할 때도 급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부정적분 형태를 이렇게 급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정적분 계산할 때 이 적분상수는 필요 없죠? 이 뒤쪽에 있는 대표 원시 함수만 있으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걸 계산하면 조금 전에 구했던 그 원시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 그렇죠? 예, 그것을 0부터 1까지 계산만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x의 1 대입한 값에서 x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0이죠. 전부 0이니까 떨어져 나가고요. 1 대입하면 1의 2n 플러스 1승 1이지요. 그렇죠? 그럼 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만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준 값으로 표현되겠죠. 예,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급수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급수로 표현되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부호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바꿔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교대급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의 근사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교대급수 합의 추정 이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의 근사값을 부분합 SN으로 근사값을 사용한다면 그때 오차가 있을 텐데 그때 오차, 참값 S와 근사값 SN의 차이 이것은 이것 다음 항 모양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BN 플러스 1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0.001보다 작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BN 플러스 1 여기 교대급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것이 AN이고요. AN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 부호를 떼버린 거, 즉 절대값 취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거, 요거지요. n 팩토리얼 2n 플러스 1 분의 1. 그렇죠? 요것이 bn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bn 플러스 1은 여기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n 팩토리얼 하는 것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바뀌고요. 2n 플러스 1 하는 것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꿨으니까 2 곱하면 2n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이만큼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3으로 바뀌었어요. 2n 플러스 1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니까 2n 플러스 3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분의 1이 bn 플러스 1이죠. 자, 그렇다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2n 플러스 3분의 1을 우리 원하는 대로 0.001보다 작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최초의 n이 얼마냐라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n을 한 1억, 뭐 1000억 이렇게 선택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당연히 5,000원 이거보다 작고. 그렇죠? n을 굉장히 크게 선택하면 아무 의미도 없죠. 5,000원 다 작아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최초의 n을 선택하는 거. 예,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001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니까 여기 분모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2n 플러스 3 이것이 1000보다 커지는 최초의 n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000을 넘어가나. 그렇죠? 예, n에다 1을 대입하면 2 팩토리얼하고 5하고 곱해서 이 값은 10이 되죠. 그렇죠? 10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0보다 작아요. 그렇죠? n이 2가 되면 3 팩토리얼하고 7하고 곱해서 42가 되죠. 그렇죠? 역시 10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n이 3이 되면 4 팩토리얼 24예요. 하고 n에다 3 대입하면 2, 3은 6, 9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면 216이 되네요. 그렇죠? 역시 아직 1000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n이 4가 되면 n이 4가 되면 5 팩토리얼하고 여기다 4 대입하면 8, 3 더하면 11, 11하고 곱하니까 1320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1000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까지는 1000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4에서 최초로 넘어갔어요. 그 4에서 최초로 넘어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최초로 넘어간 n은 4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당연히 n을 5로 선택해도 되고 6으로 선택해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n이 5다, 6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n이 5를 선택했다, 6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n을 뭐 10에 뭐 100승 정도로 선택했다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n을 반드시 4로 선택하는 거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을 급수로 표현하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교대급수가 됐는데 이 교대급수 합의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n을 4로 선택해서 이 근사값을 S4를 사용하면 그렇죠? S4를 사용하면 그러면 오차가 0.001보다 작게 되는 그런 최초의 n 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n이 0부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S4 하는 것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항부터 A4까지 그래야 S4가 되는 거죠. 여기 숫자는 맞춰야 되죠. 끝나는 부분은.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AN이 있어요. n 팩토리얼 2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거기다가 0부터 4까지 대입해서 5개 항을 더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1 대입한 항은 이렇게 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A0부터 A1, A2, A3, A4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주면 A0는 1이고요. A1은 마이너스 3분의 1, A2는 10분의 1, A3는 마이너스 42분의 1, A4는 216분의 1이네요. 통분해서 다 더해주면 7560분의 5651. 소수로 표현해주면 0.747486772486 어쩌고 이렇게 나가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사값은 이 정도. 그냥 분수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7560분의 5651. 이 정도 사용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스튜어트 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지막 절입니다. 예, 이것 다음에는 이제 교재가 바뀌어서 제 블로그에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에 관한 그 교재 올려놓은 거 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번 학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10장 11절 테일러 다항식의 응용. 예, 이것은 n차 테일러 다항식을 써서 근사식을 구하는 것. 예, 이것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리를 얘기할게요. fx가 어떤 함수예요. 예, 그 테일러 급수 tx하고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점에서의 테일러 급수. 우리가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한번 써보면 tx라는 것을 a에서 계산을 해주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n 팩토리얼 n개도 함수 n승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 테일러 급수하고 항상 같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언제 fx하고 같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RNX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예, 이것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와 그 테일러 급수가 같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럴 때 이 테일러 급수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fx의 근사식을 이 테일러 급수의 근사값, 즉 tnx가 근사값이죠. 그렇죠? 예, 이 근사값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fx의 근사값으로 tnx, n차 테일러 다항식 이걸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차가 있죠. 그렇죠? 우리 교대급수 합에 추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값을 썼을 때 그 오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오차, 이 오차는 당연히 fx 참값에서 근사값 tnx를 빼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fx에서 tnx 뺀 것은 우리가 rnx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의 크기는 rnx의 절대값이 되지요. 예, 오차의 크기 rnx의 절대값 이 값이 무엇보다 작으냐 이것도 그냥 정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역시 테일러 급수의 그 다음 항 모양 그걸 가지고 이 오차를 제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tnx를 썼으니까 이 다음 항은 n 플러스 1 모양. 자, 그렇다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a의 n 플러스 1승 이 모양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n개도 함수도 f n 플러스 1, n 플러스 1개도 함수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최대값을 계산을 합니다. 예, 해서 f의 n 플러스 1개도 함수의 최대값이 m이라고 하면 그 m을 여기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해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a의 절대값의 n 플러스 1승. 오차의 한계가 이만큼이다. 오차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역시 오차를 얼마보다 작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조정하면 돼요. 오차를 입실론보다 작게 해라. 그럼 이 값을 입실론보다 작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제 다음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예. 첫 번째, fx가 세제곱근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는 8에서 2차 테일러 근사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면 이 2차 테일러 근사식 8에서 계산한 거 이 근사식의 정확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다시 얘기하면 오차가 한계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우선 2차 테일러 근사식을 계산해야 되니까 2차 테일러 근사식 T2X 그렇죠?
8에서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8에서 계산할 거니까 T2x는 F8 플러스 F 프라임 8 곱하기 X-8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8 곱하기 X-8의 제곱. 이게 T2x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계도함수까지 계산해야 되고, 그렇다면 5차, 5차라는 것은 R2X의 절대값,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무엇보다 작다라는 걸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2 플러스 1은 3이니까 3 팩토리얼 분의 M, 그렇죠? 절대값, X-8의 절대값의 3승, 이걸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M 하는 것은 F의 3궤도 함수, 트리플 프라임, 이것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이것의 최대값이니까 3궤도 함수까지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3궤도 함수까지 계산을 해봅니다. fx는 세제곱근 x지요. 즉 x의 3분의 1승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f8은 8의 3분의 1승이니까 2입니다. 그렇죠? 이제 미분해요. f'x는 3분의 1승을 미분했으니까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죠. 그렇다면 f'8 하는 것은 여기다 8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8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근데 8은 2의 3승이니까 그렇죠? 3승하고 3분의 1승하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2승 남죠.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 앞에 3분의 1 곱해졌으니까 1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f'8은 12분의 1이고요. f의 더블 프라임 x라는 것은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가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하나 빼면 승수는 마이너스 3분의 5승 해서 마이너스 9분의 2 x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그렇죠? 그럼 더블 프라임 8 하는 것은 마이너스 9분의 2, 2의 3승에 8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5승. 그럼 3승, 3분의 1승 없어지니까 2의 마이너스 5승, 2의 5승분의 1, 즉 32분의 1. 그렇죠? 그럼 거기 앞에 9분의 1을 곱하면 여기 16 이렇게 곱해져서 9하고 마이너스 144분의 1.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4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궤도 함수까지 필요하니까 3궤도 함수는 미분만 해놓고 대입할 필요는 없죠. 3번 미분해 볼까요? 더블 프라임을 또 미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가서 마이너스 9분의 2하고 곱해지면 27분의 10. 승수는 하나 또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1 뺐으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 그렇죠? 해서 f의 트리플 프라임 x, 이 값은 27분의 10,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아까 t2x 써봤죠? 그렇죠? t2x가 f8 플러스 f'8 x-8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8 x-8의 제곱. 그렇죠? f8 계산했어요. 2였어요. 그렇죠? f'8 12분의 1이었습니다. f의 더블 프라임 8 마이너스 144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은 2고요. 두 번째 항은 12분의 1 곱하기 x-8이고요. 세 번째 항은 여기에 2분의 1이 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88분의 1로 바뀌죠. 마이너스 288분의 1 x-8의 제곱. 그렇죠? 다 됐죠. 자, 그럼 t2x를 계산했으니까 근사식은 원래 주어진 함수 fx 세제곱근 x였습니다. 하고 t2x가 비슷하다라는 게 근사식이죠. 그렇죠? fx가 t2x와 비슷하다. 그렇죠? 해서 세제곱근 x는 2 플러스 12분의 1 x-8 마이너스 288분의 1 x-8의 제곱과 비슷하다. 이게 2차 테일러 근사식을 이용한 그 식입니다. 2차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한 근사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x가 7과 9 사이에 있을 때, 이 근사식을 계산할 거예요. x는
7 이상 9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근사식의 정확도, 즉 오차는 R2X. 그렇죠? 이게 오차입니다. R2X. 그런데 앞에서 정리 얘기를 했었죠. R2X는 그 다음 항모양, 여기가 2니까 3 팩토리얼 분의 3궤도함수 최대값 x-8의 절대값의 3승, 3 팩토리얼 3궤도함수 3승.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m 하는 값은 f의 트리플 프라임, 이것의 최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가볼까요? 자, 그럼 이 모양을 이제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트리플 프라임은 조금 전에 구했어요. 27분의 10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 그렇죠? 이것의 절대값을 취해 볼까요? 예. 그렇다면 이것의 절대값 하는 것은 여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은 x의 3분의 8승분의 1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27분의 10이 곱해져 있고요. 그러면 27분의 10은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x도 7에서 9 사이에 있으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은 그냥 필요 없습니다. 치우고 27 곱하기 x의 3분의 8승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x가 7과 9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나머진 상수고 이 x의 값이 변동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여기 분모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의 값은 가장 작은 값이 되었을 때 이 전체의 값이 가장 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의 가장 큰 값은 이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최소일 때. 그렇죠? 그러면 x가 7과 9 사이에 있을 때니까 최소하면 x가 7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에다 7을 대입하면 7의 3분의 8승.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은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 이걸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럼 트리플 프라임의 최대값이니까 이 값이 바로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이다. 됐죠? 예, 그러면 m을 계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뒤에 걸 계산하면 하면 됩니다. 여기 3팩토리얼 계산할 필요 없죠.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런데 x-8의 절대값 하는 것은 예, 여기 8이 있다고 하면 예, 여기 x가 있을 때 x하고 8 사이의 거리예요. x가 이렇게 8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만큼 거리가 바로 x-8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요만큼 거리가 바로 x-8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x라는 것은 7과 9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이만큼 7이라고 할까요? 이만큼 9라고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7,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7하고 8 사이 거리는 1입니다.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도 9를 넘어갈 수 없어요. 8하고 9 사이도 예, 거리가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가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x-8의 절대값 하는 것은 1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8하고의 거리가 1보다 크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1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의 3승 해도 예, 1을 넘어갈 수는 없죠. x-8의 절대값의 3승. 그렇죠? 이건 1의 3승, 즉 1을 넘어갈 수 없다. 됐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R2x의 절대값은 3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8의 3승의 절대값. 그렇죠? 이걸 넘어갈 수 없었는데 m은 금방 계산을 해서 이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 분의 10. 그렇죠? 그리고 x-8의 3승 하는 것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여기다 1 대입한 것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다 됐죠? 그렇다면 R2X의 절대값 하는 것은 3팩토리얼 분의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 이걸 넘어갈 수 없다. 다 됐죠? 예,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 정리하고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치워버리고요. 예,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약분할까요? 2로 약분하면 5가 되고요. 2로 약분하면 여긴 3이 되죠. 3하고 27 곱하면 81이고요. 그래서 81 곱하기 7의 3분의 8승 분의 5. 이게
오차의 한계, 오차의 최대 값이다. 그렇죠. 예, 이걸 이제 계산하면 0.0003442629 이 정도 된다. 점점점 됐죠? 예, 이렇게 나가는 수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근사식의 정확도는 오차가 이것보다 작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우리 스튜어트 책 예, 이걸 가지고 미적 분학에 대한 이론은 다 배웠습니다. 예, 해서 이게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끝난 거고요. 예, 나머지는 예, 그렇게 내용이 길진 않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예,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다른 교재를 가지고 예,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이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 중에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것만 하나 배우시면 됩니다. 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하는 것은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예를 들어서 n개 있다고 할 텐데 여긴 4개 있는 것만 적었어요. 예,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 정도 아래쪽으로 되니까 예, 해서 미지수가 x1, x2, x3, x4 점점점 더 있어도 됩니다. 해서 n개가 있다고 해도 돼요. 5개 있어도 되고 6개 있어도 되고 됐죠? 근데 여기는 4개만 적은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n개 있을 때 그 미지수의 승수가 전부 1승, x1도 1승이죠, x2도 1승이죠, x3도 1승이죠, x4도 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 x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1이다. 이런 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다. 그러면 x, y, z가 전부 1승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것은 1차 방정식이 맞아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모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미지수가 4개 있는 걸 예를 들어 봤어요. x1부터 x4까지 미지수 4개인 1차 방정식을 그 방정식의 개수도 4개만 써봤어요.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미지수가 4개였을 때 방정식 2개만 있어도 되고요. 방정식 3개 있어도 되고요. 방정식이 4개 또는 5개, 6개 그 이상 있어도 돼요. 됐죠? 예, 어쨌든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몇 개든 관계없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시스템. 이것을 연립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미지수 4개고 식이 4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면 A로 표현된 것들은 곱해지는 상수고요. 는 오른쪽에 B로 표현되는 것들도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제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가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예, 푸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연립 1차 방정식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 계수 행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미지수만 쏙 빼고 앞에 곱해진 개수들하고 는 오른쪽에 있는 수하고 그것만 행렬로 늘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1부터 x4까지만 여기서 쏙 빼버리면 그 앞에 곱해진 거, 이 순서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A11, A21, A31, A41 이렇게 1열에 있는 거, 예,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열이라고 하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행이라고 하고요. 열은 왼쪽부터 세서 1열, 그 다음 두 번째가 2열, 세 번째가 3열, 네 번째가 4열, 다섯 번째가 5열 이렇게 세면 되고요. 가로로 된 것은 위에부터 세서 1행, 두 번째 것이 2행, 세 번째 것이 3행, 네 번째 것이 4행 이렇게 순서대로 세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 이 식이 4개고 미지수가 4개인 여기 보이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은 행이 4개고 열이 5개가 되는 그런 행렬이에요. 행이 4개고 열이 5개인 그런 행렬을 행수 곱하기 열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4 곱하기 5 행렬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어떤 행렬이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표현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일 왼쪽부터 1열의 첫 번째 미지수를 주고요. 미지수가 3개 정도다 그러면 그냥 x, y, z 이렇게 줘도 됩니다. 또는 그냥 편의대로 x1, x2, x3, x 대신에 x1, y 대신에 x2, z 대신에 x3 이렇게 줘도 되고요. 어렵지 않죠? 예. 어쨌든 첫 번째 열을 첫 번째 미지수,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미지수, 세 번째 열은 세 번째 미지수, 네 번째 열은 네 번째 미지수,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것은 미지수가 아니에요. 는 오른쪽에 있는 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 이 행렬의 첫 번째 행이 표시하는 것은 A11 곱하기 X1 플러스 A12 곱하기 X2 플러스 A13 곱하기 X3 플러스 A14 곱하기 X4는 B1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첫 번째 행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1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두 번째 행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A21에다가 X1 곱하고 A22에 X2 곱하고 A23에 X3 곱하고 A24에 X4를 곱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는 미지수가 아니니까 는 하고 B2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첨가 계수행렬을 가지고 이제 이 해를 구할 텐데 x1은 얼마고 x2는 얼마고 x3, x4는 얼마다 이렇게 이 값을 구하는 것을 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푸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가볼까요? 그래서 우선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1차 방정식은 x1 플러스 2x2 플러스 3x3는 5. 두 번째 1차 방정식은 x2 마이너스 2x3는 6. 세 번째 1차 방정식은 2x3는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가장 많은 걸 따라가면 돼요. x1, x2, x3 세 개가 가장 많으니까 전체가 미지수는 3개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개짜리 있을 때는 하나 없는 것은 거기에는 0이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첨가 계수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x1, x2, x3 순서대로 그 앞에 곱해진 개수를 써보면 첫 번째 식에서 x1 앞에 1이 곱해졌죠. 두 번째 x2에는 2가 곱해졌죠. 이 첫 번째 식에서. 그렇죠? 세 번째 미지수 x3에는 3이 곱해졌죠. 는 오른쪽에는 5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5 순서대로 여기 1, 2, 3, 5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보면 첫 번째 미지수 x1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 곱하기 x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 그 다음 x2 앞에는 1. x3 앞에는 마이너스 2. 는 오른쪽은 6. 어려운 거 없죠? 세 번째 1차 방정식에서는 x1도 없고 x2도 없어요. 그러니까 0x1 플러스 0x2 이렇게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x1 앞에 0, x2 앞에 0, x3 앞에는 2고 는 오른쪽은 4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은 1, 2, 3, 5, 0, 1, 마이너스 2, 6, 0, 0,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런 모양의 행렬을 우리가 행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불러요. 로우, 에셜론, 폼, 에셜론 사다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니셜을 따서
REF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행사다리꼴입니다. 우리말로. 예, 또는 REF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 모양의 특징을 보세요. 예, 이거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행을 보면 예, 첫 번째 행에서 0 아닌 수로 가장 먼저 나오는 수 1이지요. 그렇죠? 두 번째 행을 보세요. 두 번째 행에서는 0 아닌 수로 가장 먼저 나오는 수는 1이지요. 그렇죠? 세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수로 가장 먼저, 가장 앞에 나오는 수는 2이지요. 이렇게 각 행마다 0이 아닌 수로 가장 먼저 나오는 수들을 그 행의 피벗이라고 불러요. 피벗. 예, 이렇게 부릅니다. 피벗. 예. 이 피벗이라는 것은 예, 그 주어진 행에서 예, 0이 아닌 수로 가장 앞에 있는 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행의 피벗은 1이에요. 2행의 피벗은 역시 1이고 3행의 피벗은 2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 모양을 보니까 이 첫 번째 행 피벗이 1이었는데 그 피벗이 속한 열을 볼까요? 1열이죠. 그 1열의 피벗 아래에 있는 수는 전부 0이에요. 그렇죠. 2행에서 피벗 1인데 그 1이 속한 열은 2열이죠. 2열에서 보니까 그 피벗 아래쪽에 있는 수는 다 0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행의 피벗을 볼까요? 2예요. 그 아래에 만약에 어떤 행이 또 있었다면 그 아래 나오는 수는 다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피벗이 속한 열에 피벗 아래쪽에 있는 수는 전부 0으로 떨어져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피벗은 어떤 수가 오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행을 가지고 따졌을 때 여기 1행의 피벗은 1열에 있어요. 2행의 피벗은 2열에 있고 3행의 피벗은 3열에 있어요. 그렇죠. 위의 행, 위에 있는 행. 그러니까 1행이 2행보다 위에 있어요. 1행이 3행보다 위에 있어요. 2행이 3행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행의 피벗이 아래 있는 행의 피벗보다는 왼쪽에 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자, 첫 번째는 피벗이 속한 열에 피벗 아래에 수가 있다면, 없으면 그만입니다. 있다면 모두 0이다. 예,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이 행렬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행의 피벗이 아래행의 피벗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모든 원소가 만약에 0인 그런 행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행이 있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다. 예, 이렇게.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는 행사다리꼴이다. REF다. 로우 에셜론 폼. REF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우선 행렬을 이렇게 REF로 만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REF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나중에 있는 미지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을 풀어보면 그냥 x3는 2로 나눠서 4를 2로 나눴으니까 x3는 2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모양을 왔을 때에는 x3에다가 2 이걸 구했으니까 x3에다가 2를 대입해줘요. 위로 올라가서. 그렇다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넘어가면 6하고 더해서 10이 되니까 바로 x2는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또 거꾸로 올라가서 x2에다 10을 대입하고 x3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20, 두 개 더하면 26.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6이니까 x1은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서 이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면 가장 아래쪽에서 제일 마지막 미지수를 구하고
그걸 거꾸로 위에다 대입하고 올라오면서 이걸 전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먼저 만들고 거꾸로 올라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풀어볼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이번 시간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REF 모양으로 만들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가볼까요? 첨가 계수 행렬로 표현을 하면 여기 계수만 쭉 쓰면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건 0이라고 쓰고요. 그럼 조금 전에 연습했듯이 첫 번째는 1, 2, 3, 5. 그렇죠? 두 번째는 0, 1, 마이너스 2, 6. 세 번째는 0, 0, 2, 4. 이렇게 해서 행렬을 만들면 첨가계수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낼 거예요. 아까 2로 나눠서 x3가 2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게 뭐냐? 이 세 번째 행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0에는 2분의 1이 곱해져도 0입니다. 2에 2분의 1이 곱해지면 이 값은 1이 될 거고요. 4에 2분의 1이 곱해지면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행이 0, 0, 1,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미지수 x1에 0이 곱해지고, 두 번째 미지수 x2에 0이 곱해지고, 세 번째 미지수 x3엔 1이 곱해지고, 는 오른쪽에는 2가 가는 거니까 결국은 x3는 2다라는 해를 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행에다가 세 번째씩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연립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걸 바꿨어요. 됐죠? 세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세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세 번째 행이 식이 x3는 2다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나머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여기 세 번째 값이 2x3는 4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2x3는 4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x3는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연산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을 기본행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행 연산을 사용해서 답을 딱 보이게 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고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입니다. 기본행 연산을 사용하실 텐데 기본행 연산은 첫 번째 여기처럼 한 행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돼요. 그렇죠?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나 여기다 K를 곱해서 KA가 KB와 같다라는 거나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양변에 곱해도 그 식의 해가 바뀌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한 행에 K를 곱해도 됩니다. K를 곱한다. 이런 연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행 연산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의 순서를 편의에 따라서 바꿔도 되겠죠. 그렇죠. 2x는 3이고 2y는 1이다. 이렇게 쓴 거나 바꿔서 2y는 1이고 2x는 3이다. 이렇게 쓴 거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행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두 행을 교환한다. 이게 기본 행 연산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어떤 행에다가 k를 곱해도 달라진 게 아니니까 자, 여기 2x가 3하고 같고 2y가 1하고 같다면 이 값을 여기다 더해줘요. 그러면 왼쪽은 2x 플러스 2y, 오른쪽은 3 플러스 1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식을 다른 식에 더해줘도 되죠. 왼쪽에 거끼리 더하고 오른쪽 끼리 더하고 그럼 역시 이 해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에다가 K를 곱해서 그러면 그 행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양쪽에 똑같이 K를 곱했으니까. 그렇죠? K를 곱해서 그 결과를 왼쪽 건 왼쪽에 더해주고 오른쪽 건 오른쪽에 더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행에다 더해줘요. 그래도 바뀌지 않죠. 다른 행에 더한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연산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거니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연산을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예,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연산을. 예, 이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첨가 개수행렬로 표현하면 세 번째 행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2, 4였다가 그렇죠? 예, 여기 2, 4였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예,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서 1, 2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첨가 개수행렬은 1, 2, 3, 5. 두 번째 행은 0, 1, 마이너스 2, 6. 세 번째 행은 0, 0, 1, 2.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니까 이제 x3가 2다라는 걸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위에다가 대입해서 위에 있는 x3를 다 없앨 수 있어요. x3를 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값을 1을 가지고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가지고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들고 1을 가지고 3을 0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설명하겠습니다. 칠판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위에 걸 0으로 떨굴 거니까 세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가 2가 되죠. 그걸 여기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에 더하면 0이 되죠. 그 세 번째 행에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여기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그걸 3에다 더하면 0이 되죠. 그렇죠? 해서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3 곱한 값은 첫 번째 행에 더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행에다가 2를 곱해서 2행에 더해주고 또 3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행에 더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3이 0으로 바뀐다. 이해됐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위에 것이 0으로 떨어졌어요. 이 0으로 떨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서 네. 3행에다가 2를 곱해서 2행에 더해주면 여기 0은 2를 곱해도 0이지요. 그럼 여기다 더하면 0에 더하면 0이지요. 안 바뀌지요. 여기 0에다가 2 곱하면 0이지요. 여기 1에 더하면 1이지요. 안 바뀌죠? 여기 1에다가 2를 곱하면 2이지요. 그걸 마이너스 2에다 더하면 이 값은 0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여기 2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4가 되지요. 여기 6에다가 똑같이 더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10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예. 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0, 1, 0, 10 이렇게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행이 0, 1, 0, 10 이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행에다가 이걸 가지고 3을 떨구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곱했어요. 그걸 1행에다 더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행이 있어요. 모든 수에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0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0이니까 여기 더하면 그냥 1이죠. 0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0이니까 여기다 더하면 그냥 2이죠. 1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서 여기다 더하면 이 값은 0으로 바뀌죠. 그렇죠?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여기다 더하면 5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해서 첫 번째 행은 1, 2, 0,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세 번째 행은 그냥 기준이었으니까 똑같이 있으면 돼요. 0, 0, 1, 2. 어렵지 않죠?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1, 2, 0, 마이너스 1, 0, 1, 0, 10, 0, 0, 1, 2.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자, 그렇게 해서 1, 2, 0, 마이너스 1, 0, 1, 0, 10, 0, 0, 1, 2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립1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1 곱하기 x1, x1이지요. 플러스 2 곱하기 x2, 플러스 0 곱하기 x3, 0이지요. 사라졌어요. 그렇죠? 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x1 플러스 2x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세 번째
두 번째 식을 볼까요? 0 곱하기 x1 0이지요. 1 곱하기 x2 x2지요. 0 곱하기 x3 0이지요. 는 10이다. 이렇게 쓰죠. 그럼 x2가 10이다. 이렇게 x2를 구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위에 x3 파트를 전부 0으로 떨군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위에 걸 다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 왼쪽으로 가서 피벗을 찾아요. 그걸 가지고 위에 걸 0으로 떨궈주는 거예요. 2를 가지고 2를 0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2에는 마이너스 2가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면 이 값이 0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0에 곱하면 0이에요. 그럼 1에 더해봤자 1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2에다가 더해주면 2는 바뀌어요. 0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0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0이고요. 더하면 그대로 있어요. 0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10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더하면 마이너스 2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1, 0, 0, 마이너스 21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니까 전체 행렬이 100 마이너스 21, 010 10, 0012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럼 이 결과를 보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100-21, 010-10, 0012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첨가계 수행렬이 표현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은 첫 번째 행, 여기 1 말고 나머지가 다 0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미지수 말고 나머지 두 개 미지수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x1은 마이너스 21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두 번째 행이 표현하는 것은 두 번째 미지수에 곱해지는 수가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x2는 10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미지수에 곱해지는 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3는 2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첨가계 수행렬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양을 봅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REF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REF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써줬죠. 그건 다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첨가된 게 뭐냐? 피벗이 전부 1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REF 조건이 다 돼야 되고요. 거기에 네 번째 피벗은 모두 1이다. 그렇죠? 모두 1이다. 그래야 그 피벗이 속해 있는 그 미지수에 1이 곱해지니까 그 미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피벗은 모두 1이다라는 것 하고요. 다섯 번째는 피벗이 속한 열을 보면 아까는 아래쪽에 있는 수들이 전부 0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수만 0인 게 아니고 피벗 위에 있는 수도 전부 0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벗이 속한 열의 피벗은 1이고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수는 아래에 있건 위에 있건 피벗보다 아래쪽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다 0이다. 그렇죠? 예, 해서 피벗이 속한 열에 피벗을 제외한 수는 모두 0이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하면 우리는 RREF라고 불러요. 기약 행 사다리꼴. REF는 로우 에셜론 폼이라고 했습니다. 더 줄일 수 없다. 다 줄여져 있다. 줄여놓은 형태다. reduced, 줄여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educed row echelon form 해서 RREF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첨가계 수행렬을 RREF, 기약행사다리꼴, 기약행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기약행사다리꼴, 기약행사다리꼴로 바꾸면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바로 각각의 해가 얼마다라는 걸 표현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는 오른쪽에 남아있는 이 수가 바로 해다. 그렇죠? 예, 첫 번째 게 x1이고 두 번째 게 x2고 세 번째 게 x3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예, 연립 1차 방정식을 첨가 계수 행렬로 표현한다. 그 첨가 계수 행렬을 RREF로 만든다. 예, 그러면 답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RREF로 고친 다음에 답을 내는 것을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반드시 첨가 계수 행렬을 RREF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 오늘 시간에서는 처음부터 첨가 계수 행렬이 REF는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REF는 그 식을 보니까 세 개의 식이 예, 첫 번째 것은 X1을 포함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X1을 포함하지 않았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 두 번째 것은 X2를 포함하고 있지만 세 번째 식에는 X2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렇죠? 세 번째 식에는 X3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REF였어요. 그렇죠? 예, 해서 그런 모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예, 첫 번째 식 아래쪽에 있는 그 미지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지수가 x1이죠. x1 아래쪽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식에는 x1이 없어요. 그러니까 x1은 첫 번째 식에만 있었어요. 그렇죠. x2는 x2 아래쪽에 세 번째 식에는 없어요. 그렇죠. x3 세 번째 식에는 그 아래쪽에 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얘기할 건 없지만 예, 세 번째 식에는 x3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 가장 마지막 미지수를 구하고 그걸 거꾸로 대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거꾸로 대입하는 과정이 위에 걸 0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있으면 바로 거꾸로 대입하면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으니까 모양이 좀 편해졌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그냥 항상 그런 모양이 되어 있으란 법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냥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을 그냥 원래 있던 그 상태에서 우선 REF로 고쳐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그리고 REF로 고친 다음에는 오늘처럼 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RREF로 만든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연습을 해두세요. 예, 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예, 여러분들은 일단 REF 모양이었을 때 예, 그것을 RREF로 바꾸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